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조선내화입니다. 일단 조선내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소외 기업이기도 하고, 리포트도 아예 안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기가 어렵죠. 다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이런 이토록 소외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이제는 좀 가능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철강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화물입니다. 내화물. 내화물에서는 조선 내화가 이제 전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점유율이 35%가 넘습니다. 또한 포스코의 대부분의 내화물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철강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자연스럽게 조선 내화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필두로 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내화는 뇌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 뇌화물은 쉽게 말해서 뭐 제철이라던가 뭐 제강, 철강,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화학제품 이런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 쪽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철강 만들 때에도 철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철근을 만들 때에도 철근뿐만 아니라 이제 뇌화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신기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이 시가총액이 3,380억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뭐 꾸준해요. 실적은 항상 꾸준했었고 사실상 철강 기업들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어느 정도의 실적은 내고 있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 실적도 점차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들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 철강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화물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뭐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점차 수요량이 증가하는 만큼 이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뇌화물의 가격이라던가 혹은 뇌화물의 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도 5%가 넘습니다. 굉장히 고배당이죠. 사실 이렇게 고배당을 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주 비중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보시면 대주주가 61%, 자사주가 무려 20%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되지 않는 물량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은 그럼 이렇게 충분히 비중,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이제는 매입하지 않는가를 보면은 꾸준히 매입하고 있어요. 미연선상 뺨칠 정도로, 미연성사를 뺨칠 정도로 굉장히 꾸준히 주요 관계인이라던가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95% 정도 되면은 이 자진 상폐가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자진 상폐를 위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대주주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당률을 높인다면 당연히 대주주에게 들어가는 그런 안정적인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소액 기업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회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은 투자에 있어서 이제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진 상폐라는 것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악재가 아니에요. 자진 상폐를 시킨다는 것은 현재 가격보다 더 프리미엄을 줘서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폐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재로 다가가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아트라스 BX라고 지금은 없네요. 네, 상폐됐나요? 아트라스 BX라고 이제 자진 상폐를 시키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한 기업이 있어요. 뭐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만큼 자진 상폐라는 것은 이 대주주가 자신들의 기업을 주주들과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줘서라도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84,500원인데 예를 들어서 8만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 여기 응할 주주는 한 명도 없죠. 지금의 주가가 85,000원이고 시장에 팔더라도 85,000원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8만원대의 회사에 내 지분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 매수를 할 때에는 최소 9만원 이상대에서 공개 매수를 진행해야지만 여기에 이제 응하는 주주들이 있는 것이고, 공개 매수를 9만원대에 이제 공시를 띄운다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 가격도 자연스럽게 9만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런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재 상패에 위급심이 있는 것이고, 자재 상패를 한다면 상패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이다, 이런 의구심은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통수가 20%밖에 안 돼요. 유통주수가 20%밖에 안 되고, 지금 총 발행량 대비해서 총 발행량이 400만 주인데 20%라고 하면은 약간 80만 주 언저리입니다. 80만 주. 참고로 300만 주가 안 되면, 유통주수가 300만 주가 안 되면 품절주라고 해요. 품절주. 300만 주는커녕 100만 주는커녕 8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품절주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다는 것이고, 굉장히 가볍게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가볍게 하락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겪게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참고로 중소기업이고 유통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은 이제 투자자로서 염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매출액도 7%가량, 영업이익도 7%가량 증가를 하면서 꾸준히 작년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화물을 이제 많이 쟁여놓는 거죠. 왜냐하면 추후에 이런 기대감이 한껏 반영됐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가격이 증가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4% 이상, 4%에서 5%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봉입니다. 연봉을 보시면 꾸준해요. 꾸준히 그냥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을 안 할 때, 산업에 대한 성장이 없을 때에는 주가가 유지가 되면서 5%라는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산업에서 성장할 때에는 시세 차익과 동시에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중국의 대인프라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최강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대세 상승했었죠. 당연히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었고 7,500원에서 15만원까지 대략 한 7년 동안, 한 6년 동안 20배가량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소외주라고 해서 상승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외주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하나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저는 제 생각에는 곧 앞두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한 이후에도 이제 꽤나 좋은 그런 리레이팅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조선내화가 부채 리스크가 많다거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에는 이제 휘청휘청할 수 있는 그런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냐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좀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이 대략 한 3,300억인데 현금성 자산만 1,200억이에요. 현금성 자산만 1,200억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 가치만, 물론 공시지가를 따져봐야 되겠, 공시지가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실질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시지가만 좀 보더라도 500억 이상이에요. 500억. 강남에 건물이 있습니다. 강남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내화가 주식 투자라고 하죠. 이런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상장 기업들의 가치만, 그러니까 지분 투자한 겁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지분 투자한 거예요. 한 117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굉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꾸준히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가 안 되죠. 651은 3000%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산업의 그런 하락세가 이제 유일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산업이 하락하는 경우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동국제강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매출이 시멘트 기업도 마찬가지죠. 시멘트, 한일시멘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세아,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멘트와 그리고 철강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조선내화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 그 두 번째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을 때에는 이제 소외주에서의 벗어남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혹은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면 결국 지금의 철강 기업들과 시멘트 기업들이 가고 있는 길을 조선내화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시장 점유율도 현재 대략 한 35% 내외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죠. 참고로 이 같은 이제 업종 중에서 상장 기업 중에 한국내화가 있습니다. 이제 점유율 2등 기업이고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를 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돼요. 영업이익이 50억이죠. 조선내화는 영업이익이 220억입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격차도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쪽에 대한 독점력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뭐 기계부품 제조업이라던가 뭐 골프장업도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두산바켓도 마찬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도 기계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기계 제품, 삼익THK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익THK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기계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서 현재 골프장이 굉장히 뜨겁죠.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이 네, 해외여행이 거의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골프장 영업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던가 골프장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미 골프를 즐기는 2030 세대 역시나 꽤나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그 주 사업이 이제 내화물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서도 기계부품, 골프장도 튼튼하게 캐시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 부동산 가치도 이제 실질 가치는 500억 원 이상이겠지만 공시지가 가치만 보더라도 약간 300억 원 정도란 300억 원 이제 내외라는 점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10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현금소 자산도 1,000억 원이 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으며 이제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질 때에는 꽤나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경쟁사들이 1등과 2등이 이제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격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조선내화의 기술력은 압도적입니다. 일단 이 내화물을 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전부 다 만들고 후공장에서 테스트를 하죠. 똑같아요. 이 내화물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제품을 만들면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수율이 9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이 조선 벽돌, 내화물 벽돌이라던가 내화물들이 제대로 균열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수율이 90% 내외였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굳이 사람의 눈을 보지 않더라도 일단 속도를 6분의 1로 줄였고요. 이제 검사 속도를 6분의 1로 줄였습니다. 정확도를 90%에서 96%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쪽에 대한 그 제품 품질이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이쪽에 기업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선내화가 이쪽에서도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경쟁사들과 그러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구도를 봤을 때에는 그다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5% 내외이면서도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것이고 보시면 올해 계좌 수익률 70%, 올해 계좌 수익률 70%라고 합니다. 2020년엔 250%, 작년이죠. 작년 일찍이부터 이제 들어오셨던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시고 좋은 마음 깊은 가게 멤버분이십니다. 작년에는 250%, 올해는 현재까지 70% 정도의 계좌 수익률을 이제 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필승님 덕분입니다. 주식, 코인으로 매우 큰 수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가니 진짜 신기할 따름입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갑니다. 갓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DLNC도 좀 매수를 하면서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분석하자마자 하루 만에 5% 상승, 필명, 투자신으로 바꾸셔도 될 듯. 잘 봤습니다. 멤버 가입하면 바로 초대되는 건가요? 당연히 초대됩니다. 멤버 가입하시면 당연히 제가 초대 링크 남겨드려요. 지금 보시면 DLN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이제 분석해드렸던 기업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날 분석해드렸고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변곡점에 있는 기업들을 특히 소액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승님 덕분에 계좌는 매일매일 신고가네요. 이오스 80% 수익 땡땡땡땡 하루 만에 벌써 6% 수익 미쳤네요.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제 인생의 최대의 은인은 분명합니다. 가필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4월 7일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방 멤버분이시죠. 사부님 월요일 라이브 때 건강한 목소리 들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주식을 기반으로 실물 그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까지 전방위적으로 안전한 수익을 위한 완벽한 분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당연한 것이고요. 한 분야의 지식을 쌓으면 그 분야 외의 지식엔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게 보통인데 투자자로서 물처럼 유연한 사고와 아이처럼 직관적인 태도로 임하시는 게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더 내 판단보다 추후의 수급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때 한국의 워렌 버핏 그리고 필승 멤버로 구축된 한국의 버크셔 웨이를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과찬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론 건강 악화로 제주도까지 가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광을 한 번도 못하셨다는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관광 한번 다녀왔습니다. 텔레그램방에 적어드렸죠. 멤버분들의 투자에 대한 열정을 매번 칭찬을 해주시는데 정말 사부님의 투자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만분의 1도 피할 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승 멤버로서 정말 경외심과 존경심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의 최고의 가치 투자라는 말처럼 사부님께서도 항상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 멤버분들은 정말 모두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진짜로 좀 감동을 좀 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바람 보낼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는 사부님께 여러모로 신뢰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 연락을 드리고 있지 않은데요. 참고로 우리 좋은마 기분하게 멤버분들은 저와 1대1 대화가 가능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사부님께서 커뮤니티 글을 통해 요즘 들어 강조해주시는 기술적 분석 강의 1강부터 4강까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굳이 재차 질문을 드리지 않더라도 조금은 더 사부님의 매매 내역을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4강 이후에는 더 어려운 강의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앞으로가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면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었죠. 기술적 강의 복습 중에 질문사항과 최근 코인 장세와 관련해서 페이스북 주가 상승에 대한 사부님의 관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페이스북과 코인 장세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북도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강조를 드리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텔레그램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린 기업이고 지금은 많이 올랐죠. 저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털려버렸는데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죠. 아쉬운 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익을 못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주가를 봤을 때는 너무 빨리 좀 매도를 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페이스북을 볼 때에도 저는 페이스북의 그런 원한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느끼고 있고 이러한 스마트폰 시대에서의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원한을 다음 세대 AR, VR,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꼭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행보를 보면은 분명히 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꾸준히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빨리 매도를 해버렸죠. 왜 매도를 했냐면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쪽에 대한 이슈가 저는 반드시 터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슈가 터짐과 동시에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꾸준히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내화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갭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